TV의 진화는 얇은 평면과 PC를 대신하는 스마트한 기능으로만 그치지 않아야 한다. 신문이나 영화를 걸어다니며 보는 태블릿 PC가 일상이 되었고, 그저 꿈꾸던 상상은 어느새 현실로 자리 잡았고, 이제 그것을 뛰어넘을 또 다른 신세계를 펼쳐가고 있다. 여기 상상에 불과하던 모습이 또 한 번 눈앞에 펼쳐질 준비를 하고 있다. 휘고 구부러지는 컴퓨터. 이 꿈 같은 일을 머지않아 현실 세계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토록 놀라운 기술을 가능케 한 중심에 바로 그래핀이 있다. 꿈의 소재. 과학자들은 지금 그래핀에 주목하고 있다. (2012년에) 상영된 한 공상과학 영화. 유리창에 손바닥을 대자 영상통화를 하는 듯한 패널로 변한다. 하지만 이 장면이 새롭게 느껴지는 건 화상대화나 생체인식 기술 때문이 아니다. 바로 양면이 그대로 투과되는 투명한 디스플레이 때문이다. 공상과학 영화 소재에 불과한 줄 알았던 비현실적인 모습이 현실이 될 날이 머지않아 보인다. 그래핀 덕분이다. 그래핀은 디스플레이를 유연하게 휘도록 할 것이며 메모리 반도체의 저장 능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줄 것이다. 대체 정체가 무엇일까? 그래핀은 탄소와 탄소들이 철사처럼 육각형으로 이렇게 쭉 배열되어 있습니다. 벌집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종이 한 장처럼 이렇게 쭉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평면에 되어 있어서 그게 그래핀인데,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씩 층이 쌓여가지고 모인 것이 흑연이 되고, 그 흑연에서 저 층층이 한 장 한 장씩 벗겨놓으면은 그것이 그래핀이 되는 겁니다. 대체 그래핀은 어떤 성질을 지녔길래 꿈의 신소재라고까지 불리는 걸까? 이 휘어지는 작은 물질에는 보기보다 놀라운 잠재력이 담겨 있다. 먼저 우수한 전도성이다. 상온에서도 구리보다 100배나 빠른 전도성을 나타내 전기 손실을 최소화한다. 또한 기계적 강도는 철강의 200배인데도 신축성이 좋아 늘리거나 접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 와중에도 전도성은 잃지 않는다. 그 얇기는 300만 장을 겹쳐도 1mm에 불과하다. 이런 화학적, 물리적 특성을 기존 재료들과 융합하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래핀이라는 게 이제 그래파이트가 그 원자의 어떠한 카본 원자의 단원자층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1940년대부터 알려져 있던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실험적으로 그래핀으로 분리한 것은 2004년도에 아주 간단한 테이프를 통해서 그래파이트에서 이제 떼어내는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영국의 가인 그룹에서 최초로 이제 그래핀이라는 것들을 이제 떼어냈고, 그에 대해 이제 물성을 이제 측정했던 것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그래핀을 추출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핀의 탄생은 아주 우연한 기회를 통해 이루어졌다. 2004년 영국 맨체스터 대학의 안드레 가임 교수는 흑연을 구성하고 있는 탄소의 성질을 연구하던 중에 연필심에서 얇은 탄소층을 떼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착안하게 된다. 연필심, 즉 흑연에 스카치 테이프를 붙였다 떼내기를 반복하던 안드레 가임은 한 개층으로 구성된 초박리 탄소층을 얻어냈다. 그 상태에서 테크닉을 개선한 결과 마침내 한 층으로 된 탄소를 만났다. 이것이 바로 그래핀이었다. Ordinary carbon graphite, and then you put lots of these thick layers. 첨단 장비를 동원해도 이루지 못했던 결과를 엉뚱하고도 간단한 방법으로 성공한 안드레 가임 교수. 그는 그래핀 발견 업적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거머쥐었다. 어떤 환경에서든 과학자의 집념과 집중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소재 분야에서 흔히 20세기가 실리콘의 시대로 불렸다면 21세기는 탄소의 시대로 대변되고 있다. 물론 탄소로 구성된 연탄이나 숯, 연필심 등이 오래전부터 사용된 것을 떠올려 볼 때 탄소와 21세기 첨단 과학이 과연 어떤 연관이 있을까 싶지만
탄소가 슈퍼원소로 불리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탄소가 여러 가지 얼굴을 지니기 때문이다. 즉 동소체라는 의미인데, 동소체란 화학적으로 원소는 동일하면서도 원자의 배열을 달리해 모양과 성질이 달라진 경우다. 먼저 육각형 우리로 연결된 탄소들이 켜켜이 쌓여 3차원 구조를 이루는 것이 흑연이다. 흑연에서 탄소 한 층을 박리해내면 이번엔 그래핀이 된다. 이처럼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 구조적 성질이 변하는 것인데, 그래핀의 육각형 구조에는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 단단한 강도다. 그래서 이 그래핀은 결국은 탄소 하나가 육각형 그 닭장 형태의 모양을 하려면은 탄소가 3개의 결합을 그 평면상에서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 탄소와 탄소 간의 결합이 공유 결합이라는 결합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핀을 원통처럼 말면 이번에는 탄소 나노 튜브가 된다. 그래핀과 탄소 나노 튜브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지만 응용 가능성은 다르다. 탄소 덩어리와 같은 탄소 나노 튜브는 한때 나노 분야에서 가장 촉망받는 소재였지만 형태가 약간만 바뀌어도 정기적 성질을 잃는 등 그 한계가 드러났다. 반면 그래핀은 휘거나 구부려도 전도성이 유지되기에 탄소 나노 튜브의 수요를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그래핀의 특징은 반도체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꿔가고 있다. 그간 반도체를 만드는 데 사용되어 온 실리콘은 늘리거나 구부리면 쉽게 깨지고 전기 전도성까지 잃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전자기기는 이를 보호하기 위해 단단한 케이스가 필요했다. 하지만 그래핀이 발견된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실리콘과 비슷한 수준의 전도성을 띠면서 동시에 변형에도 강한 소재, 그래핀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실리콘을 대체하기에 충분한 것. 또한 LCD와 같은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데 쓰였던 산화인듐 주석은 나날이 치솟는 가격이 문제였고 최근 수급마저 불어난 지경이다. 그래핀이 상용화되면 이런 현상도 잠재울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래핀이 우리 생활에 들어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일단 소재 자체가 투명하기에 컴퓨터 모니터나 휴대전화 액정 같은 웬만한 디스플레이들도 투명하게 구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평소엔 편의에 맞게 컴퓨터 등을 구부리거나 접어서 갖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 언제든 다시 펴서 사용할 수 있다. 일명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다. 좀 더 간편하고 좀 더 세련된 기술. 과학자들은 그래핀의 전망을 멀리 내다보고 있다. 사실 지금 저는 뭐 굉장히 그 응용 가능성이 많다, 굉장히 유망하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선적으로 이제 반도체 기술이요 많은 한계에 도달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반도체를 요새는 미세화해가지고 성능을 향상시키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지금 너무나 많이 발전해가지고 그 미세화를 하는데 그 물리적인 그 한계에 도달한 거죠. 과학자들 사이에서 이미 차세대 소재로 지목되어 온 그래핀. 학계는 물론 기업과 정부에서도 앞다퉈 그래핀 상용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6월 정부는 앞으로 6년간 그래핀 기술 개발에 470억 원을 투자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현재 그래핀 분야는 전 세계적으로도 상업화 초기 단계로 세계 각국에서 상용화 기술의 조기 확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 대기업과 성균관대학교 연구팀이 30인치에 달하는 그래핀을 세계 최초로 생성해내는 등 현재 다른 나라에 비해 한 발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핀에 대한 어떠한 그 물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이제 그래핀의 어떠한 기존 재료들이 가지고 있지 못했던 우수한 모빌리티라든지 전기적 특성이라든지 방열 특성이라든지 굉장히 우수한 특성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원천 단계를 지나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그래핀을 갖고 기존의 재료 갖고는 달성할 수 없고 제품화되지 않았던 것들을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제 어떤 상업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있고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그래핀 분야 특허 출원 건수에서 연구기관으로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2005년) 그래핀 연구를 목표로 출범한 나노과학기술원은 30인치 크기의 그래핀 투명 전극 기술로 그래핀 대량 생산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2012년엔 그래핀 대량 제조에 해당하는 원천 기술을 한 벤처 기술 산업체에 25억 원에 이전하는 등 산업화 성과까지 내고 있다. 그래핀의 응용 분야는 크게 투명 전극과 반도체 소재로 나뉜다. 투명 전극이란 디스플레이 유리 위로 전기가 통하는 얇고 투명한 막을 가리키는 것으로 터치스크린, LCD 화면, 태양 전지 등에 사용되는 소재다. 이들이 개발한 그래핀 대량 제조 기술이 바로 그 투명 전극을 생산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이었다. 이 밖에도 다양한 특허 기술을 보유해 그래핀 상용화에 앞장서는 연구진들. 전체 25건이 그때 이제 이전이 됐는데요. 그때 이제 주요한 기술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그래핀을 이제 화학 증착을 이용해 가지고 화학적 기상 증착을 이용해서 만드는 그 원천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그래핀을 응용하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뭐 투명 전극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솔라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응용이 있는데, 그러한 각각의 특허를 합해 가지고 한 25개가 그런 식으로 이전이 됐던 거죠.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인 투명 전극은 인듐과 그 밖의 물질들로 만들어져 왔다. 하지만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인듐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데다 고갈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 대체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그래핀이 산업적으로 어떤 위치를 차지할지 짐작이 가는 대목이다. 이게 투명하게 되고, 그리고 그다음에 구부릴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물질을 예를 들어서 뭐 안경이라든지 아니면은 유리라든지 뭐, 그리고 뭐 이렇게 굽어지는 옷이라든지 이런 데도 뭐 쉽게 그냥 응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래 환경에 상당히 그 유망한 소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학자들의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는 와중에 유원종 교수 또한 그래핀 상용화의 불씨를 앞당겼다. 그래핀을 통한 2차원 메모리 반도체를 개발한 것이다. 그래핀은 원자 구조가 평면인 대표적인 2차원 물질인데, 원자 구조가 평면이라는 얘기는 원자를 한 층 한 층 떼내기가 용이하다는 것을 뜻한다. 2차원 물질은 상당히 한정적인 데다 입체적인 3차원 물질에서는 이런 일이 불가능하기에 희소 가치가 높다. 유원종 교수팀은 여러 물질들을 그래핀에 쌓아 오직 2차원 물질로만 구성된 메모리 반도체를 개발했다. 이는 실리콘을 기반으로 만들었던 기존의 메모리 소재와는 구조적으로 다른 것. 그렇다면 2차원으로 이루어진 메모리 반도체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 2차원 물질을 쓰게 된다고 하면은 반도체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쇼 채널, 영어로는 쇼 채널 이펙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 우리말로는 뭐 단채널 효과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2차원 물질을 쓰면 전혀 없습니다. 그 쇼 채널 이펙트 때문에 사실은 지금 반도체 미세화하는데 결정적인 장애가 되거든요. 그 문제가 없어요. 2차원 물질을 왜냐하면은 이게 그 단층이기 때문에. 이거는 쇼 채널 이펙트라는 거는 부피가 있을 때 생겨나는 문제거든요. 2차원 물질의 메모리를 만들기 위해선 먼저 2차원 소자를 만들어야 한다. 연구팀은 그래핀 위에 황화 몰리브덴과 질화 붕소를 원자 두께 수준으로 쌓아 올리는 방식을 택했다. 이런 2차원 물질은 평면적으로는 매우 강한 결합을 이루지만 수직 방향으로는 아무리 쌓아도 쉽게 뜯어지며
혈압을 갖지 않는 구조라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쉽게 뜯어지면 그만큼 반도체를 미세화시키는 기술이 가능해진다. 최근 실리콘 반도체의 미세화 기술이 한계에 부딪혔던 만큼 2차원 반도체는 더더욱 주목받는 미래 신기술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왜 황화몰리브덴과 질화붕소였을까? 전류를 흐르게 했다가도 흐르지 않게 조절하는 반도체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다. 황화몰리브덴은 전도성을 갖고 질화붕소는 전류가 통하지 않는 절연 물질인 것이다. 이렇게 쌓아 올려도 그래핀 메모리 전체의 두께는 수십 나노미터 수준으로 얇다. 뿐만 아니라 소자를 얼마만큼 쌓느냐로 두께 조절이 가능한데 이것이 갖는 의미가 또 적지 않다. 각 물질을 또 이제 저희들이 두께를 조절을 한다는 게 뭐냐면요. 2차원 물질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원자층 하나로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가장 얇은 상황이 되겠죠. 더 이상 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이걸 2겹, 3겹, 4겹으로 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핀을 2겹, 3겹 해가지고 우리 그걸 그래파이트라고 하거든요. 그런 상태로 해가지고 그래핀의 성질을 필요한 성질을 또 보강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두께를 조정한다고 하면은 거기 저장 용량이 또 커질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메모리를 쓴다고 하면 거기 저장되는데 부피가 필요할 테니까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이제 두께가 커지고 또 작아지고 이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가해지는 전압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제 그 반도체의 동작 속도, 성능 같은 거를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유원종 교수가 그래핀 물질로 이렇듯 활발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건 성균관대에선 이미 그래핀에 관한 다양한 기술이 연구 개발되어 온 덕분이다. 사실 원자층의 물질인 그래핀은 치명적인 한계가 있었으니 처리하는 과정에서 쉽게 오염될 수 있다는 사실. 특히 산소와 같은 반응성 이온들에 의해 그래핀의 결정 구조가 손상될 위험이 높았다. 하지만 성균관대 나노과학기술원에선 이것을 플라즈마라는 방법을 이용해 그래핀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플라즈마는 기체도 액체도 고체도 아닌 상태다. 쉽게 말해 전기를 띤 기체.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었다. 플라즈마는 가스이기 때문에 큰 면적에 우리가 그 공정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제 반도체 소자를 만든다 그러면은 크게 이제 만들고 거기서 이제 대량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유리하고 또 이제 플라즈마를 쓰게 되면은 이제 낮은 온도에서도 왜냐하면 플라즈마 자체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 고온으로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건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영국 BBC 보도자료에 발표된 국내 성균관대학교의 그래핀 관련 특허 출원 건수는 130여 건이다. 세계 유수의 대학과 비교해도 앞서 있는 상황. 이런 노력들이 실제 우리 생활에 어떻게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고성능 반도체는 대량의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할 수 있는 고집적 회로 구현이 필수적이다. 같은 선상에서 볼 때 휘어지는 반도체를 구현하려면 회로들 또한 유연하게 휘어져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금까지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에 필요한 유연 소재들을 개발하는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 왔지만 부드럽고 연한 반도체 회로를 만들지는 못했다. 그런데 카이스트 이건재 교수팀이 한계를 깼다. 실리콘 기판에 고집적 회로를 만든 다음 100나노미터 두께의 아주 얇은 실리콘 회로층만 뜯어낸 뒤 이를 휘어지는 플라스틱 기판에 옮겨 구부릴 수 있는 반도체 회로를 만든 것이다. 상용화에 다가선 기술은 이뿐이 아니다. 스마트 윈도우 기술도 그중 하나. 스마트 윈도우란 커튼을 열고 닫을 필요 없이 창문 자체에서 일조량을 조절하거나 창문을 디스플레이처럼 쓸 수 있는 것이다. 스마트 윈도우는 현재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에서도 그래핀을 활용해 개발 중인데 한국전자부품연구원에서 관련 기술을 개발했다. 창문의 온도를 올려 열을 차단하거나 반대로 온도를 내려 열을 투과할 수 있는 기술인데 유리에 그래핀을 코팅한 것이다.
실리콘 기판 이런 데 건축물에서의 이제 어떤 열 효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어떠한 방막을 그 창문에다 적용을 했을 때에는 여름철에는 이제 외부의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방막에서 이제 태양 열을 이제 반사를 시켜서 내부에 에어컨을 들쓰게 하고 겨울에는 태양빛을 안으로 투과를 시켜서 이제 어떤 난방을 이제 에너지를 세이빙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좋은 특성을 갖고 있는 막인데 그런 막을 형성시키려면 기판의 온도가 400도씨 정도 돼야 하는데 그래핀을 활용하면 가능하다는 것. 더운 여름에는 열을 내보내고 추운 겨울에는 열을 유지할 수 있다는 스마트 윈도우. 에너지 절감과 비용 절감 면에서 효율적인 건축 자재의 등장을 기대해 본다. 접고 펼 수 있는 컴퓨터. 이것을 가능케 할 휘어지는 반도체. 과학자들은 저마다의 연구 개발법으로 그래핀 상용화의 길을 넓히고 있다. 카이스트 김상우 교수팀도 휘어지는 반도체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실리콘 기판 위에 보조 기판으로 그래핀을 코팅한 뒤 이 그래핀 위에 20나노미터급 반도체 패턴을 구현한 것이다. 김상우 교수팀은 원하는 형태로 분자가 스스로 배열하는 분자 조립 기술을 활용해 그래핀 기판 위에 나노미터급 초미세 패턴을 구현했다. 이 또한 플렉시블 전자기기 개발에 다양하게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런 그래핀 상용 기술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기술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충분한 그래핀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 대량 생산 기술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래핀은 어떻게 생산될까? 먼저 물리적 방리법이다. 연필심에서 그래핀막을 얻어내듯 흑연판에서 나노 수준의 탄소층을 떼내는 것이다. 하지만 수작업이라 불편하고 양이 적다는 단점이 있다. 화학적 방리법도 있다. 그래핀을 여러 조각 낸 뒤 화학적 방법을 동원해 수용액상에서 그래핀을 성장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산화제를 이용해서 얻어냈기에 전기적 성질이 떨어지는 등 그래핀이 불안정하다. 모두 그래핀의 대량 생산의 벽을 뛰어넘지 못한 제조법이었다. 그런데 최근 이런 한계를 극복하는 기술들이 계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그래핀 생산법인 화학증착법으로 그래핀 나노 구조체를 제작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황찬용 박사팀이 화학증착법을 선택한 이유는 그래핀의 대량 생산을 위해서였다. 화학 기상 증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케미컬 베이퍼 디퍼전인데요. 그거는 이제 가스하고 기판과의 반응을 통해서 그 원하고자 하는 방막을 만드는 그런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핀 같은 경우에는 금속 기판을 이제 뜨겁게 한 다음에 탄화수소 가스를 갖다 이제 흘리게 되면 그 탄화수소 가스가 그 금속 기판하고 반응을 해서 하이드로전이 날아가고 수소가 날아가고 그 카본이 남아서 걔네들이 이제 같이 모여서 그 그래핀을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래핀을 만들게 되죠. 화학 증착법은 탄소를 잘 빨아들이는 금속을 이용해 그래핀을 만드는 방법이다. 먼저 기판을 뜨겁게 달굴 때 나오는 증기로 탄소를 기판에 부착시킨다. 그 위로 탄화수소를 흘리면 가스와 기판이 반응해 다른 물질은 날아가고 안정된 그래핀이 형성된다. 연구팀은 이렇게 얻어진 그래핀을 성장시켜서 폭 5.8나노미터, 길이 수십 나노미터에 달하는 그래핀 구조물을 발견했다. 그런데 이 그래핀을 현미경으로 자세히 관찰하자 일정한 폭의 주름도 발견됐다. 우리가 보통 지금 그래핀을 만들 때 굉장히 고온 공정을 거치는데 그 고온 공정에서 이제 식히는 순간 구리 기판 같은 경우는 수축을 하게 되는데 그래핀은 약간 늘어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이제 주름을 형성하게 되죠. 황 박사는 무엇보다도 그래핀이 실리콘의 대체 물질로 주목받고 있지만 실리콘과는 전혀 다른 성질인 만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충고한다. 실리콘을 연구하던 틀에서 벗어나 그래핀만을 위한 완전하고도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 황찬용 박사가 활용 중인 화학 증착 생산법은 저렴하면서도 고품질의 그래핀을 넣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 밖에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 우리가 이제 3차원 형상 위에다 어떤 방막을 갖다가 성장을 하려면
우리가 그 뭐 쉽게 얘기하는 분자선 에피택시 방법이나 스퍼터 방법 같은 것들은 이 플레인한 형태의 방방을 만들기는 좋지만 어떤 굴곡이 있는 이런 요철이 있는 시료를 갖다가 그 위에 코팅하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가스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가스가 기판하고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3차원적으로 어떤 물체가 있더라도 그 위를 유니폼하게 덮을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CBD의 장점은 이제 그런 겁니다. 증착법으로 얻어진 그래핀은 순수한 그래핀만 얻기 위해 그래핀을 분리한 뒤 다른 기판으로 다시 옮겨가야 한다. 이 복잡한 과정은 20시간에 달하는 합성 시간이 필요하다. 이때 이동 과정에서 그래핀의 손상 우려도 있다. 포항공과대학 김무환 교수와 인천대 안호선 교수 등으로 이루어진 연구팀 또한 그래핀을 생산하는 길을 마련했다. 그래핀 용액을 끓여 이때 생기는 기포를 이용하는 단순한 방법이었다. 시간도 10분으로 획기적으로 줄였다. 화학 증착법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다. 이를 핵 비등 방법이라고 하는데 과연 핵 비등 방법은 무엇일까? 핵비등 방법이란 뭐 특이한 건 아니고요. 그 집에서 이제 라면을 끓이시려면 이제 냄비에다 넣고 물을 끓이시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기포가 막 올라옵니다. 그 기포가 올라오는 그런 현상을 핵비등 현상이라 그러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포가 올라오는 현상을 이용해서 저희가 그래핀을 3차원 구조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핵비등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까지 유기용에 넣어서 테스트, 일단 일기진 생기면 안 되니까 테스트 해보고 그다음에 한 거예요. 그래핀을 끓일 때 생기는 기포를 활용해 그래핀을 3차원 구조로 바꿨다는 연구팀. 그렇다면 기포는 어떤 역할을 한 것일까? 근데 저희들 생각대로 이제 그 열전달 특성도 아주 좋은 그런 표면이 만들어졌지만 그 기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서 하나의 그 금속 그 다공성 물질 같은 그런 성질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기포 주위에 이 그래핀 입자가 이렇게 모여 있고요. 이게 이제 기포가 커지면서 위로 탈출하면서 그 그래핀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서 3차원 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굉장히 손쉽게 저희들이 그래핀 구조를 만들고 또 그 기포의 크기를 조절함으로써 그 3차원 나노 구조의 크기를 그 입자의 크기를 조절을 아주 쉽게 할 수 있고. 그래핀이 3차원 구조를 지니면 어떤 점이 좋을까? 우선은 전기적 특성과 열 특성이다. 연구팀이 금으로 만들어진 태양전지 전극에 금 대신 3차원 구조의 그래핀으로 테스트한 결과 손색이 없었다는 것. 오히려 가격이 금에 비교해 수만 분의 1에 해당될 만큼 저렴하기 때문에 대량 생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다. 연구팀은 본래 그래핀 소재와 상관없이 열 전달에 대해 연구하던 중에 우연히 3차원 그래핀을 발견했다. 그래핀이 열 전도율이 높다는 사실을 안 뒤 막연한 기대를 품고 시도한 것이다. 그 뒤 관련 학과를 전전하며 자문을 구하고 계속해서 실험을 진행하다가 마침내 그래핀 용액을 끓이는 방법으로 3차원 구조의 그래핀을 발견했다. 더불어 생각지 못한 대량 생산의 방법까지 얻게 됐다. 이거는 생각해 보시면 간단합니다. 이거 보시죠.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화학 쪽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스케일이에요. 이게 이제 가로로는 세로로는 1.5cm고 세로로는 5cm가 넘는데 이게 굉장히 큰 스케일이거든요. 화학 쪽에서는 원래 그래핀 하나의 크기가 1 마이크로미터니까 지금 이거는 뭐 10만 배가 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전기를 가해서 했지 않습니까? 금속 포일에다가. 그래서 열을 줘서 한 건데 열만 줄 수 있으면 이보다 훨씬 큰 이렇게 이제 큰 A4 용지에다가도 이런 걸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처음 그래핀을 발견한 영국의 안드레 가임이 그랬듯 놀라운 발견은 전혀 놀랍지 않은 작은 시도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우리 과학자들도 직접 실천해 보인 셈이다. 냉동인간이 된 형사를 깨워 악당을 퇴치하는 내용의 영화. 그런데 과연 냉동인간도 현실이 될 수 있을까? 과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냉동인간의 경우 해동 과정에서 세포가 파괴되는데 이때 진행되는 결빙 현상을 막아주면 냉동인간의 부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해법은 지난 80년간 과학기술계의 수건이었던 액체 분석에 있다. 그런데 액체 분석과 그래핀은 어떻게 연결될까?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 이정용 교수팀이 탄소 소재인 그래핀을 이용해 액체 내에서 성장하는 결정 등을 원자 단위까지 분석하는 원천 기술을 개발했다. 연구팀에 의하면 그래핀 사이에 액체를 가둬서 액체가 고진공에서 증발하는 것을 막아주었고, 또 그래핀의 투명성 덕분에 액체 안에서 원자 단위 수준의 관찰이 가능했다고 밝혀진다. 나노 단위의 얇은 그래핀을 만들어 그 사이에 액체를 넣어 관찰하는 게 기술의 핵심이었다. 그렇다면 그래핀의 청사진은 희망적이기만 한 것일까? 하나의 기술이 탄생되기까지는 과학자들의 수많은 시간과 열정이 따라야 한다. 그래핀의 단점을 봉헌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도 그래서 현재 진행형이다. 특히 앞서 살펴본 그래핀 대량 생산의 길이 열렸다고 상용화 가능성이 모두 극복된 것은 아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승미 박사. 이승미 박사는 화학 증착법을 이용해 만들어진 그래핀 조각들을 합성할 때 오차를 줄이는 데 집중했다. 그래핀 조각의 경계면은 1나노미터로 미세한데 조각의 전체 크기는 수십에서 수백 마이크로미터에 이르기 때문에 이를 동시에 측정할 수 없었던 것. 나무만 보이고 숲을 보기는 힘든 형국이었고 그만큼 그래핀 합성에도 어려움이 따랐다. 연구팀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산모사를 활용했다. 전산모사란 컴퓨터를 이용해서 실험으로 구현하기 어렵거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나 대신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하는 일들을 컴퓨터 안에서 버추얼하게 이제 알아보는 그런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사실 나노 스케일 내지는 피코세컨드 정도의 이제 피코초 나노미터 정도의 크기니까 굉장히 작고 빠른 시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기술화하기에 적합한 방법이고요. 아시다시피 그래핀도 사실 나노 스케일의 물질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적용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구팀은 구리기판에 놓인 그래핀 조각들을 자외선에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경계면과 맞닿은 구리기판을 동시에 산화시켰다. 이때 산화된 구리기판의 크기로 그래핀의 전체 분포를 가늠하는 것이다. 게다가 구리기판은 일반적인 광학 현미경으로도 볼 수 있어서 과학자들이 쉽게 그래핀을 관찰할 수 있는 방법도 생긴 것이다. 이승미 박사는 전산모사 방법을 통해 반도체 표면에서의 반응이나 탄소 나노 구조에 대한 계산 등을 컴퓨터 데이터로 뒷받침했고 그로 인한 성과도 가늠했다. 실험적으로 저희가 그 그래핀 아래에 있는 구리기판이 산화된 것을 관측을 했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얘가 산화되었는지는 실험적으로 실시간으로 관측하기는 어렵거든요. 원자가 투과하는 과정 하나하나를 관측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걸 전산모사를 통해서 어떤 과정으로 어떤 위치로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며 투과를 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그래핀 물성과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가서 활용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그래핀의 상용 기술을 위해 과학 현장에서는 이 밖에도 어떤 단점들이 극복되고 있을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수민 박사팀은 그래핀의 구조적 단점을 파악했다. 그래핀이 가장자리에서의 전자산란으로 자주 불안정해지는 점, 기존 기판으로 사용되어 온 산화 실리콘의 거친 표면에서는 전하 이동이 저하되는 점들이 해당된다. 이를 위해 구리기판 표면을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을 했다. 또한 그래핀의 띠 간격이 없다는 점도 그래핀 상용화의 걸림돌로 자주 지적되어 왔다. 그런데 띠 간격이란 정확히 무엇일까? 그래핀의 띠 간격이란 일반적으로 그래핀이 반도체 물질인데 그래서 밴드갭이 다른 물질에 비해서 없는 게 이제 단점이고요. 그래서 띠 간격이라는 게 이제 그 상용화를 하려면 반도체로서 온오프를 하려고 온오프 특성이 있어야 되는데 띠 간격이 없다 보니까 약간 온오프 특성이 안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핀의 상용화가 안 된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연구팀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물질을 활용했다. 그래핀과 똑같이 육각형 모양을 가진 보론 나이트라이드라는 물질이었다.
화학 증착법을 이용하여 그래핀과 보론 나이트라이드 두 물질을 단층 구조로 나란히 결합시키자 그래핀 가장자리에 전자산란이 감소되는 결과가 나왔다. 뿐만 아니라 그래핀과 보론 나이트라이드를 위아래의 적층 구조로 연결한 결과 그래핀이 금속성에서 반도체성으로 전환됐으며 이는 곧 전하이동 저하 문제의 개선안이 됐다. 김수민 박사는 그래핀 연구에 대해 누구보다 많은 열정을 갖고 있다. 저는 이제 소재를 담당해서 새로운 기술을 이제 하는 원천 기술이나 이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대면적화나 상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런 거에서 아직 그래핀을 이용해서 상용하는 거에 있어서는 좀 문제점이 아직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위해서는 지금 저희 센터가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런 거에서도 이제 곧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자들은 그래핀을 환경 분야에도 적용하고 있다. 하천을 오염시키는 주범인 비소. 비소는 대표적인 발암물질이자 환경 독소로 알려져 있는데 대만, 방글라데시 등의 비소 오염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사망 사고가 빈번할 정도로 위험성이 높은 독성 물질이다. 포항공대 김광수 교수팀은 자철석의 산화 그래핀을 활용해 수중의 비소 농도를 무려 10억분의 1 미만으로 줄였다. 먼저 자철석은 천연자석이라 불리는 물질로 그 크기에 따라 성질이 달라진다. 자철석 입자가 10나노미터 이하가 되면 특이하게도 매우 강력한 자성을 띠는 것. 그런데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그래핀이다. 그래핀이 자철석 덩어리를 나노미터 수준으로 하나씩 떼놓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아주 작은 여러 개의 형태로 쪼개진 자철석은 덩어리로 존재할 때보다 넓은 표면적을 갖게 되므로 그만큼 많은 양의 비소를 잡아당길 수 있게 된다. 자철석과 산화 그래핀 화합물을 물에 분사한 뒤 물 밖에 자석을 갖다 대면 화합물에 흡착된 비소가 끌려오는 것이다. 마치 고기를 낚아채듯 순간적으로 많은 양의 비소를 건져낼 수 있다. 산화철로 자석을 해서 하는 것은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까 말한 대로 10나노미터 이하로 작은 파티클 사이즈로 만드는 것이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래핀에다 하니까 아예 이게 슈퍼 파라마그네티즘이 돼갖고 강하게 물에 붙기 때문에 자석에 붙기 때문에 물 속에서도 그냥 싹 건져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게 되죠. 그래서 비소가 뭐 한 10억분의 1 정도의 농도로 깨끗해지는 거죠. 산화 그래핀 필름을 이용해 안정성을 높이고 비소 흡착 면적을 증대시켰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한 연구 성과다. 그런데 모두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소재로서의 그래핀에 집중할 때 김광수 교수는 어떻게 환경과 접목할 생각을 했을까? 2010년 이전에 사람들이 응용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지만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좀 적었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때 그 초창기부터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핀을 가지고 그 환경 쪽에다 응용하는 것도 한번 흥미가 있어서 그렇게 해봤고,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큰 반응을 일으켰고 거의 그런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됐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실질적인 응용성에서. 과학자들 사이에선 플라스틱에 0.1%의 그래핀을 넣으면 내열성이 향상되고 1%의 그래핀을 섞으면 플라스틱의 전기가 통한다는 말이 있다. 물질의 성질마저 바꾸는 그래핀의 힘은 그토록 놀랍다는 얘기다. 전 세계가 이 작은 소재를 파헤치기 위해 망설임 없이 뛰어들고 있다. 안정된 그래핀을 누가 더 많이 생산하고 누가 더 상용 기술을 앞당길 것이냐의 주도권이 나뉠 것이다. 분명한 것은 한국 과학자들의 열정이라면 꿈의 신소재를 현실에서 만날 날이 머지 않았을 것이라는 기대감이다.